안녕하세요. 저희는 82년생 김지영 영화를 보고 함께 리뷰할 신윤이, 양소현, 지은배입니다. 리뷰에 앞서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줄거리를 짧게 말씀드리자면 82년생 김지영은 1982년에 태어난 김지영이라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지영이는 남편 대헌과 결혼을 한 후에 육아를 병행하며 전업주부로서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지영은 출산과 육아 스트레스로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영의 이상 증세는 다른 사람이 빙의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고 지영은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남편 대현은 이런 지영이 걱정되어 정신과에 예약을 잡지만 지영은 정신과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명절을 맞아 지영은 시댁을 가고 시집살이를 하던 지영은 갑자기 친정엄마가 빙의된 것처럼 시댁 식구들에게 행동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당황하시자 대현은 재빨리 자리를 벗어나고 자신의 이상 증세를 심각하게 인지한 지영은 정신과에 다시 상담하러 갑니다. 지영은 출산과 육아 스트레스에 의한 이상 증세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사회에 나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명절날 시댁에 와서 가사일을 모두 며느리인 지영에게만 시키고 가족들은 지영에게는 무관심한 채 대화를 이어나가는 장면입니다. 이에 화가 난 지영은 생각이 많아진 얼굴로 변하고 친정엄마로 빙의하여 가족들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사부인이 보내주셔야 저도 저희 딸을 봅니다. 저도 제 딸이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며 시댁 식구들은 당황하게 되고 대헌은 지영과 아영을 데리고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이후 지영은 집으로 돌아와 친정 식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지영은 가구 밑에 떨어져 있는 만년필을 찾으면서 옛 생각에 잠깁니다. 지영의 아버지께서는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계셔서 딸들에게는 영국에서 가져온 공책이라며 평범한 공책을 선물해주지만 아들에게는 비싼 만년필을 선물해줍니다. 이에 지영은 자신도 만년필이 갖고 싶다고 하지만 결국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밖에 나와 회사에 가는 여자분을 보고 자신도 회사를 다니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지영은 당시 능력이 출중했지만 여성이란 이유로 승진이 불가했고 기획부에도 들지 못합니다. 이후 예전 동료들과 카페에서 만났을 때 동료들은 3층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다며 소름 끼쳐합니다. 이 장면에서 설치한 사람은 보안요원이었지만 이 몰래카메라에 담긴 장면들을 우연히 보게 된 회사 동료들이 신고는커녕 돌려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학창시절 버스를 타고 가다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버지께 급히 연락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서 돌아오는 말은 너가 치마를 짧게 입어서 그렇다. 다른 사람에게 웃고 다녀서 그런 것이다. 라며 지영의 탓을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무서웠을 지영에게 위로의 말이 아닌 질책을 하는 모습에 속상했습니다. 아픈 지영이의 소식을 듣고 집으로 찾아간 친정엄마는 지영이가 외할머니로 빙의하여 친정엄마에게 미수가 지영이는 씩씩하니까 혼자서도 잘할 거야 라고 하며 친정엄마를 다른 사람으로 위로하는 장면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지영을 꽉 안으며 펑펑 우는 친정엄마 모습에 모성애를 느낄 수 있어서 더욱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지영이 아픈 후에 가족들은 지영에게 아프지 말라며 걱정하는 모습이 담겨 가족의 애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고 지영의 남동생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지영이가 무엇을 좋아하냐는 물음에 단팥빵이라며 자신있게 대답해 주었지만 정작 지영은 크림빵을 좋아하고 지영의 남동생이 단팥빵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딸인 지영에게 관심이 전혀 없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만을 기억하는 것이 상처였습니다.
지영은 오랜만에 카페에 들러 커피를 사 먹는데 어쩐지 지영의 딸 아영이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영은 주문받은 커피를 그대로 바닥에 쏟아버리게 되고 뒤에 서 있던 회사원분들은 지영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맘충, 벌레라는 등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단어를 지칭하며 지영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지영은 당하지만 않고 맞서서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지적하는 지영의 행동에 굉장히 후련했습니다. 지영은 남편의 조언을 듣고 정신병원에 자진해서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덤덤히 풀어가는데 여기에서 정신병원 의사의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최대한 지영이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마음의 아픔,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 따뜻함이 되어주는 것 같아 기억에 남았습니다. 지영이 자신을 믿고 현실에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지영이는 의사에게 자신이 어딘가에 갇힌 것 같다며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라는 지영이의 말이 한 아이의 엄마로서 매일 같은 삶을 반복하며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슬펐고 자신의 삶을 잃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사는 것을 비하하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지영은 회사 선배를 존경하면서 선배가 설립한 회사를 못 다니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지영은 다니고 싶던 회사에 다니며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아 웃음을 찾게 되고 더욱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지영의 초반과 마지막 지영의 모습인데 마지막에는 표정에서 행복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중 다행이었던 점은 지영의 남편은 지영을 걱정하며 나 때문에 아픈 것이라며 지영을 위해 울어주는 모습과 지영의 동생과 부모님 모두 지영을 걱정하며 아프지 말라고 하는 장면에 적어도 지영이 어딘가에서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영화를 본 시청자들은 자신의 가족, 친구 등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따뜻하게 돌봐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리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